자, 오늘은 폴스타 2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국내 이제 폴스타가 처음 런칭을 했고 새로 나온 첫 순수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내외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경쟁 모델로 꼽히는 테슬라 모델 3나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등이랑 비교했을 때 공간의 차이, 가격 차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타 2의 기본 가격은 앞바퀴 굴림 모델이 5,490만 원, 그리고 거기에 300만 원을 더하면 고성능 모델, 4바퀴 굴림 모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모델은 4바퀴 굴림 사양의 퍼포먼스 팩까지 추가한 완전 풀 패키지고, 여기에도 지금 차가 있는데 이 차는 휠부터가 달라요. 얘는 20인치, 얘는 19인치. 그래서 이 19인치 사양은 기본형 롱레인지긴 하지만 앞바퀴 굴림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이쪽이 417km고 왼쪽은 300km대밖에 안 되는 또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어서 이쪽에 관심 가지실 것 같아서 우선 이 모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볼보의 디자인과 기조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르의 망치, 그리고 안쪽에 눈곱처럼 들어간 이 헤드램프 디자인은 사실 폴스타 엠블럼을 떼고 보면 볼보차 아닌가 싶을 만큼 닮아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지리홀딩스랑 볼보가 합작을 맺어서 이 폴스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볼보의 제품, 볼보의 그 부품들이 쓰였습니다. 요 북극성을 나타내는 폴스타 엠블럼이 있고요. 여기는 좀 독특하게 네모나게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이 센서랑 카메라를 숨겨놓은 게 이질감 없이 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어서 이 부분은 잘 디자인한 것 같고, 헤드램프는 지금 옵션 사양으로 들어가는 패키지를 넣어서 이 어댑티브 LED가 들어갔습니다. 마주오는 차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이빔을 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봤을 때도 조금 둔탁한 느낌은 있긴 해요. 그 날렵한 세단의 모습보다는 S60을 조금 위아래로 살찌웠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전면부입니다. 이 옆쪽을 보시면은 라인이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60의 키를 살짝 키운 S60 크로스컨트리 이런 느낌이 드는데, SUV도 아니고 세단도 아닌 뭔가 그 중간에 어떤 크로스오버 형태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은 XM3의 차체를 조금 낮춘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요즘 유행하는 쿠페형 라인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검정 플라스틱으로 덧대는 것도 이 차가 조금 차고가 높은 만큼 험로 주행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이 이제 플러시 타입 아이오닉이나 EV6, 테슬라 같은 데서 보여줬던 이 숨겨져 있는 매끈한 디자인이 아니라 튀어나와 있다는 점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약간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글라스 자체가 좀 작아요. 위아래로 좁아서 앞유리도 그렇지만 뒷유리는 거의 뭐 절반 조금 아래로밖에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탄 분들이 창문을 내렸을 때 시야도 많이 가리고 좀 개방감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점은 좀 단점이 될 수 있겠고, 대신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열리진 않고 유리만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인데 이것도 옵션입니다. 사이드미러가 좀 독특해요. 거의 여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울 끝이 그냥 사이드미러의 끝이에요. 이 각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이드미러 크기를 줄여서 공기 저항에는 이점이 있는데, 보통 이 커버가 유리를 감싸고 있어가지고 물리적인 충격에 대응을 해주는데 요거는 완전 매끈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보기엔 좋은데 접촉사고 등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얇고 긴 선들을 사용해서 주로 디자인을 했고, 트렁크 리드 쪽도 보시면은 날렵한 선을 여러 개 이렇게 그어놨어요. 가운데도 있고 위에도 있고, 또 여기는 이제 파팅 라인이 적용돼 있어서 또 선이 나뉜 느낌을 듭니다. 입체감이 좀 살아있다는 점에서는 디자인은 저는 뒤쪽도 마찬가지로 멋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손잡이가 여기 있어서 저 조금 낮은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엠블럼쯤에 있으면 누르기가 편할 텐데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무난하고 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깊이가 꽤 깊어서 손을 넣고 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반듯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고, 볼보에서 선보이던 V60cc나 이런 데서 제가 굉장히 칭찬을 했었던 부분인데 요 튼튼하게 생긴 중간 가림막,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옷걸이나 아니면 물건들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장바구니를 여기에 걸 수도 있고 축구화 이런 것들을 걸어서 안 움직이게 해놓을 수도 있는 이런 장치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꽤 큰 수납 공간이 있어요. 지금은 저 완속 충전기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저기에도 뭔가 좀 정리해 놓을 짐들을 넣어두면은 꽤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폴딩은 6대4로 가능하고 스키스루도 가능하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가 높이는 높지 않아요. 이 바닥 높이가 높다 보니까 이 공간은 높진 않은데 깊이감이 있어서 큰 짐을 넣기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트렁크가 있는데 앞쪽 트렁크는 사실 좀 작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팔꿈치 정도 오는 요 정도 깊이에요. 제일 깊은 부분이 그 정도고 앞에는 또 굉장히 얕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높이기 때문에 큰 물건을 넣기는 좀 어렵고요. 작은 백팩이나 가방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뭐 EV6나 아이오닉 5도 앞쪽 트렁크 자체는 공간이 넓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의 마감은 뭐 전기차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은 아늑합니다. 테슬라 모델 3보다는 좀 더 좁게 느껴져요. 특히 운전자가 딱 탔을 때 제가 지금 시트를 낮춰놓은 것도 있지만 지금 센터 패시아 쪽 라인이 굉장히 높게 솟아 있습니다. 거의 포르쉐 아닌가 싶을 만큼 높이 솟아 있어서 좀 갇혀있는 듯한 느낌 들어가지고 약간은 답답하긴 합니다. 당연히 아이오닉 5나 EV6보다는 훨씬 좁다고 느껴지고 이 정도 공간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엠블럼이 바뀌고 이런 거 를 빼면 사실 이런 스티어링 휠의 버튼류나 모양 이런 게 다 동일해요. 볼보랑 윈도우 스위치도 다 똑같고 기어 레버 쪽도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레버 모양만 지금 폴스타 전용으로 이렇게 가운데 뚫려 있고 로고가 들어간 이런 모양으로 제작을 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뭐 이런 음량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버튼들도 다 많이 보던 그런 방식입니다. 다른 수입차와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T맵 내비게이션입니다. T맵 누구를 포함해서 또 전기차 전용 내비게이션을 개발을 했대요. 예를 들면은 내가 가는 길에 충전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몇백 킬로 앞까지 주행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거죠. 미리. 없어도 그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T맵이라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에 그런 기능을 심어놨다. 그리고 그게 차에 순정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점입니다. 요거는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컵홀더는 하나 여기 있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포르쉐 같네요. 컵홀더 여기 하나 있고 안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더 있는데 암레스트 안쪽에 공간은 콘솔 박스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좌석에 두 분이 음료수를 마시려면은 암레스트 열어놓고선 가야 됩니다. 이거 하만카돈 오디오 같은 것도 다 옵션이고 그렇습니다. 173cm라고 말씀드렸는데 키가 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주먹 두 개가 겨우 들어간다면은 아반떼보다 좀 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산차로 보면 아이오닉 5랑 EV6랑은 좀 많이 차이 납니다. 그 차들은 주먹 3개씩 충분히 들어갔던 차들이기 때문에 모델 3랑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이 터널,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게 솟아 있어서 가운데는 타기 좀 많이 불편합니다. 시트 등받이 각도는 좀 서 있어요. 머리 공간 자체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키 좀 크신 분들이면은 부족할 것 같고 이 시트의 크기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 각도도 좀 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뒷좌석이 편한 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델 3랑은 견줄 만한 공간 크기인데 만약에 국산 아이오닉 5나 EV6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공간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꼭 한번 전시장 가서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시트 재질은 기본적으로는 직물 그리고 친환경 소재들을 사용해서 꾸몄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천연 가죽 같은 그런 재질들은 옵션을 넣어야만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폴스타2의 롱레인지 싱글 모터 230마력 정도 되는 힘을 앞바퀴에만 굴립니다. 발진 가속 같은 거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유로운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바퀴 굴림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고출력 모델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230마력짜리 싱글 모터가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417km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에요. 테슬라 모델 3나 EV6,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500km대 이상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들과 비교하면 긴 게 아니라 저는 이 싱글 모터를 추천해 드린다. 휠이 19인치 사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 트림으로 가면 20인치 휠도 들어가는데 19인치만 해도 굉장히 좀 탄탄한 편입니다. 구조를 보니까 열십자 형태로 배터리를 쌓아놨어요. 아무래도 위쪽에도 유리로 된 파노라믹 루프가 있다 보니까 비틀림 강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손해를 보다 보니까 차체의 강성을 높이자 뭐 이런 이슈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비틀림 강성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고요. XC40에 들어가는 CMA 플랫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차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닥이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꽤 낮출 수가 있는데 발 놓는 공간 자체는 살짝 높아요. 그래서 운전석만 특별히 이 페달 밟는 뒤꿈치 부분을 밑으로 파놨습니다. 아마 이걸 파놓지 않았으면은 상당히 좀 다리가 뜨는 이런 형태였을 것 같은데 파놓은 거는 잘 해놨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연기관 차랑 비슷한 느낌을 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브레이크 감각은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 저속에서의 브레이킹 감각이
페달 유격이 좀 크고 담력이 없는 상태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약간은 이질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회생제동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회생제동을 끄게 되면 거의 속도가 줄지 않고요, 약함으로 켜면은 꽤 많이 주는 편이고, 강하게 놓으면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약간 급브레이크 밟듯이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래서 회생제동 강도는 기본적으로 좀 세게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냥 운전하면서 불편한 점은 전혀 없어요. 새로 나온 브랜드라고 해서 불편할 게 없는 게, 기본적으로 볼보랑 지리 자동차가 원래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였고, 특히 볼보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역사가 워낙 깊기 때문에 자동차 만드는 노하우는 여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폴스타가 독자적인 브랜드라고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도 볼보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주행 감각도 비슷하고요, 핸들링 느낌도 비슷합니다. 옵션이나 기능, 버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볼보와 호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차를 볼보의 전기차라고 접근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이 폴스타2는 볼보의 냄새가 많이 난다, 주행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배터리 전기차는 밑에 쪽에 워낙 무거운 배터리가 깔리다 보니까 요철 같은 거 넘을 때 조금 충격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큰 질량이 움찔움찔 하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충격이 들어오는데, 이 차는 그 부분을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연기관이랑 비슷한 하체 감각을 보이는 게 저는 칭찬할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들링은 전형적인 앞바퀴 굴림 세단 느낌이 들고, 근데 이제 이 강도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단단하게 조절을 했을 때는 갑자기 이질감이 들어요. 이게 표준에서는 차선 변경을 할 때 특별히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안 드는데, 단단하게 조정하고 나면 전자적으로 어거지로 움직임을 제한한다? 자연스럽게 뻑뻑해지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해요. 예. 이 부분은 개선이 되면 좋겠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만 떼도 차가 앞으로 스르륵 가는 크리핑도 켰다 껐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발 떼고도 잘 주행하는데, 볼보의 그 파일럿 어시스트보다는 조금은 별로인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해요.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느낌이 약간은 갑자기 서는 느낌도 좀 들고, 어쨌든 크게 보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향하는 것도 가운데로 잘 유지해주고 있고, 방금 곡선으로 지나왔는데 꽤 잘 잡았었죠. 그리고 이제 T맵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T맵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거긴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 계기판에 T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입차라는 약점을 상쇄를 시키는 것 같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기판만 쳐다보면은 길 안내가 정확히 된다, 이런 점들은 굉장히 사용하기 좋았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차는 싱글 모터 기준으로는 옵션이 많이 들어간 편인데, 폴스타2의 옵션 구성을 보면요, 내 맘대로 1, 2, 3, 4, 5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1을 넣어야 2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퍼포먼스 패키지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차를 타면서 퍼포먼스 패키지 20인치 휠과 브렘보 브레이크, 올린지 서스펜션을 넣을 이유가 크게 없겠지만, 어쨌든 선택권은 없습니다. 이제 담당자분 말로는 글로벌 정책에 따라서 글로벌이 동일한 옵션 정책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만을 위해서 이거를 변경하기는 좀 어렵다, 적어도 당장은,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자유도가 없는 거는 앞으로는 조금 더 이 뭔가 볼륨이 커지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썬루프나 하만카도는 넣고 싶은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선행 옵션을 넣지 않으면 아예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외장 색상의 추가 옵션 비용이 한국만 없다, 정확히 테슬라를 겨냥한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인데, 외장 옵션의 가격은 없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묶어놔 버려갖고, 어떻게 보면은 또 요즘 인기 있는 옵션들인데 옵션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파 가죽이랑 통풍 시트도 이것만 넣을 수가 없어요. 앞선 뭐 400만 원 가량씩 하는 옵션들을 넣고 나서야 그 옵션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통풍 시트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저는 엉덩이에 땀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라면 이 차를 사실 때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이상, 거의 그 정도 되는 옵션을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옵션 쪽으로 보면은 사실 국산차를 따라올 수가 없고, 뭐 EV6나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가장 아래 트림부터 통풍 시트라든지 주행 보조 옵션들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거든요. 국산차의 장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많은 옵션 기능들 그리고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로 이렇게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모델 3랑 비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모델 3보다 주행 질감이나 이런 면에서는 폴스타2가 낫거든요. 가격도 심지어 더 싸고요. 뭐 오토파일럿 같은 옵션에 욕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보조금 받기 전에 5,500만 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 모델 3랑 지금 견져보고 계시는 분은 폴스타2를 한번 예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물량이 요즘 워낙 없어서 뭐 국산 차임에도 길게는 1년 이상씩 기다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폴스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첫 발을 내딛는 거고 또 한국이 입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물량을 열심히 빼오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3.7dB를 내연기관 대비 낮췄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XC40이라면 사실 이렇게 대단한 수치는 아닙니다. XC40 같은 이제 컴팩트한 요 차랑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들이 기본적으로 NVH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 차들보다 조금 더 우수하다는 거는 크게 장점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체 쪽에 방음이 조금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60보다. 제가 S60을 탔을 때 기억이, 이 차는 엔진에서 오는 진동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크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바닥면을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하고 판 같은 걸 덧대서 막다 보니까 덕분에 차음이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150kW급의 고속 충전까지 지원을 해요. 뭐 10%에서 80%까지 30분 정도면 충전을 한다고 하는데, 최신 차들 중에 가장 높은 모델들이 350kW급을 지원을 하거든요. 아이오닉 5도 그렇고 포르쉐 타이칸도 그렇고 350kW급을 지원을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350kW급을 쉽게 사용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150kW급 정도만 해도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근데 아마 요 다음에 나오는 모델들은 조금씩 더 높은 고전압 충전을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없는 옵션들이 조금씩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운전석에 있고 여기 동승석에 누가 타 있을 때 사고가 나면 요 두 사람 사이를 에어백으로 막아주는 인사이드 사이드 에어백이라고 해야겠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고, 주행 안전 기술들, 충돌을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뭐 충돌 감지됐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등등, 이런 기능들은 잘 들어가 있긴 합니다. 몇몇 개의 옵션이 빠지긴 하지만 안전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는 몇몇 개가 단점이지만 디자인도 예쁘고 안전 사양은 또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볼보랑 마찬가지로 5년 10만 킬로 보증해주고 고전압 배터리는 8년 16만이긴 한데, 아무튼 보증 기간이 긴 편이다, 이것도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차, 그리고 모델 3, 국산 아이오닉 5와 EV6 이런 모델들 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서로 매력이 다르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차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이 차를 조금 더 길게 시승할 수 있을 때 좀 더 다른 차들이랑 면밀히 살펴보고 특장점을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